김진홍 목사님, 내 삶을 이끌어준 12가지 말씀. 둘이 하나가 되다. 9번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은 통일의 비전입니다. 통일이 다른 아닌 영적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그의 아들 때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후 둘은 서로 다투며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과 북의 통일은 그들이 직면한 민족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민족의 지상 과제인 통일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이 한 상을 통하여 먼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며 북한의 막대기와 남한의 막대기가 먼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는 비전을 봅니다. 1990년대 북한의 굶주림이 극심하여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동포들이 날마다 늘어난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정이 어떤지를 직접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찾다가 마침 미국에 간 길에 뉴욕으로 가서 북한 유엔 대표부를 찾아갔습니다. 대표부에 가서 남조선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목사인데 북한 농촌과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여 북한을 방문하기를 원한다. 가능한다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신상 명세를 자세히 묻더니 한 달 뒤에 오라 하였습니다. 아마 한 달간 나의 성분을 조사하려는 기간이겠거니 여기고 한 달 뒤에 다시 갔더니 반색을 하면서 조국에서 김동지의 내방을 적극 환영합니다 하며 초청장을 주었습니다. 귀국 후 국정원의 내 담당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는 수속 절차를 거쳐 평양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평양에 도착하여 모란봉 산주통에 있는 고리호텔에 방을 정하고 짜놓은 일정에 따라 일주일에 가까이 보냈습니다. 일정이라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한 곳만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내키지 않았지만 적 방문이라 아무 말 없이 따랐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고위층과 만찬을 나누는 중에 그들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김 선생께서 조국을 왜 도우시려 합니까? 나는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조심스레 일러주었습니다. 몇 해 전에 남한이 큰 물을 피해를 당하여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북한에서 쌀과 옷감을 보내주었다. 우리 마을에서도 그때 보내준 쌀로 밥을 지어 먹으면서 고마운 마음에 마을 잔치를 열어 함께 먹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밥이 웬 밥이냐? 북녘 동포들이 보내준 쌀로 지은 밥이다. 고마운 마음으로 먹자. 앞으로 북녘 동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도와주자 하였는데 들으니 지금 북한이 어렵다 하니 이번엔 우리가 도우려 한다. 이렇게 내가 차근차근 일러주었더니 그들의 마음에 닿는 듯 하였습니다. 김 선생께서 조국에 무엇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나는 2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첫째는 고아들을 돕고 싶다. 둘째는 농촌에서 두레마을이란 농정을 경영하고 있으니 평양과 묘양산 가까운 곳에 두레 농장을 세워 남한의 농업 기술 종자, 농기구 등을 들여와 북한에 도움이 되는 시범 농장을 운영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다음 날 다시 만나 논의를 계속하자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자신들이 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짐작이 갔습니다. 내가 시범농장으로 평양과 묘양산 사이에 어느 것을 말할 것은 일정 중에 묘양산에 세워진 김일성 기념관을 시찰하러 가는 도중에 도로 양편에 있는 산들을 둘러보고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승용차로 2시간 가까이 달렸는데 양편산에 나무 한 그루 없는 산들이 즐비한 모습을 보고 나는 차를 세워달라 하여 소변보는 신용을 하며 산들을 살폈습니다. 어쩜 그렇게 산 전체에 나무 한 그루 없는 산들이 즐비하였습니다. 그렇게 헐벗은 산 아래 20, 30대 세대 집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었는데 농가들이 마치 헛간같이 볼품없는 집들이었습니다. 그런 농촌의 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세우고픈 마음이 솟았기에 그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만났을 때 고아원 돕기로는 혁명 열사들의 자녀들을 위해 세워진 특별 고아원을 지원하여 주었으면 좋겠고, 시범 농장 같은 거는 평양 부근은 아직 이르고 첫 시작은 함경도의 낮은 선봉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나는 답하기를 특별 고아원은 보아하니 특수화 고아원 같은데 그런 곳 말고 변두리 가난한 고아원을 정해주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범 농장 같은 건 우선 변두리에서 시작하여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평양 부근으로 옮겨오자는 안이 이해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떠나 함경도 변두리 지역 낮은 선봉 지역에서 고아원 운영과 시범 농장을 설립 운영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담당에게 한 가지 요청이 있는데 평양시 변두리에 있는 농촌 마을 한 곳을 방문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아마 어려울 것 같다고 하기에 내가 어렵사리 평양까지 왔는데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는 들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일단 상부에 건의를 해봐달라고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보안사령부 소속 나의 담당이 웃음 띤 얼굴로 나에게 김 선생 허가가 났습니다. 오늘 농촌 마을로 모시겠습니다. 하기에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평양 시가지를 벗어나 농촌 지역으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몇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지나며 유별나게 눈에 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중간쯤에 군인이 총을 메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담당에게 물었습니다. 농촌 마을마다 왜 군인이 보초를 서고 있나요? 그랬더니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김 선생,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라오. 나는 더 궁금증이 일어나 신경 좀 씁시다. 군인이 전선을 지켜야지 농촌 마을을 왜 지키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을에 이르렀더니 마침 옥수수를 심는 날이었습니다. 옥수수를 벼처럼 모판에 길러 한 포기 한 포기씩 심고 있었습니다. 마을 대표에게 옥수수를 그렇게 한 포기씩 심으면 노력에 비하여 수확이 너무 낮을 텐데요 하였더니 마을 대표인분이 내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담당 얼굴을 보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가을 추수철에 낮은 선봉으로 들어가는 길에 보니 옥수수 밭마다 군인이 총을 들고 옥수수밭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마다 집단 농장을 이루어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끝나면 모두 정부에 바치고 정부에서 배급 주는 식량으로 살아가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배급량이 점차 줄어들게 되니 자신들이 농사 지은 밭에 몰래 들어가 따가는 모습을 보며 슬펐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남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데 그릇된 체제 아래 사는 탓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슬펐습니다. 평양에서 내가 머무는 호텔인 고려호텔 2층에는 서점이 있습니다. 나는 갈 때마다 서점에 들러 새로 출간된 책들을 구입하곤 하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책이 김일성 동지 해고록 세기와 더불어란 책 8권과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하여란 책에서 모두 구입하여 열심히 읽었습니다. 주체 사상에 대하여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인간 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 개조입니다. 사람들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상이며 따라서 사람을 개조하는 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상을 개조하는 것입니다. 사상 개조는 사람들의 물질 생활 조건을 개변하는 사업이나 그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는 사업보다 더 어려운 사업입니다.
낡은 사상 잔재는 매우 보수적이고 집요합니다. 사상 개조는 복잡하고 장기성을 띠는 사업이며 정력적으로 투쟁하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하여 70페이지. 평양에 갈 때마다 내가 머무는 숙소가 모란봉 중턱에 있는 고려 호텔입니다. 고려 호텔에서 산을 끼고 조금만 가면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평양 시가지와 대동강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는 명당 자리입니다. 나는 평양을 방문할 때마다 그 자리를 찾아가 동상 주위를 몇 바퀴씩 돌곤 합니다. 돌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밧줄을 동상 목에 걸어 어느 자리에 당기면 잘 무너질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1907년에 일어나 한국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였던 장대현 교회가 서 있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서 깊은 교회를 헐고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을 세웠습니다. 나는 한국교회의 목사의 한 사람으로 그 동상을 헐고 장대현 교회를 복원하는 것이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로 절차를 밟아 두만강 다리를 건너 낮은 선봉으로 가서 고아원과 농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고아원 세우기는 성공하여 북한 전국에서 가장 좋은 고아원이 되어 남북 관계가 끊어져 있는 지금도 그 고아원만큼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일할 때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고아원을 시작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낮은 선봉을 방문하면서 100달러짜리 현금을 3만 달러 준비하여 주머니에 넣고 갔습니다. 낮은 선봉시 인민위원장을 만나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후에 내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고아원을 설립하여 운영함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 말에 그들이 움찔하여 말했습니다. 조국 일에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조국을 돕는 일이니까 시작하는 때부터 분명한 조건이 있어야지요. 인민위원장이 그럼 조건을 말해보시라요 하기에 고아원 운영을 직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건축에서부터 운영 전체를 우리가 직영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였더니 한국의 시장격인 인민위원장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넘겨주면 우리가 알아서 운영합니다. 나는 산전수전 겪으며 일해온 터라 그런다고 그 말에 곱게 물러날 만큼 순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일러주었습니다. 이 고아원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의 성금을 모아 운영합니다. 그러기에 나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성금 3만 달러를 준비하여 왔는데 자체 운영의 조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이 기금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안주머니에 있는 3만 달러를 끄집어내어 흔들어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달러를 보여주며 완강히 주장해도 우리 공화국 반침이 그렇게 허가해 줄 수 없노라고 거듭 말하기에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으니 고아원 문제는 없던 것으로 하고 귀국하겠노라 확실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려고 헤어졌는데 사람을 보내 거듭 그냥 지원금을 주라고 요청하기에 나도 그럴 수 없노라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출발할 시간이 되어 짐을 꾸리고 있는데 출발 30분 전에 담당강이 와서 말했습니다. 김 선생 고집이 대단합니다. 김 선생 주장대로 하가시다. 그런 과정을 거쳐 고아원을 짓는 작업부터 하였는데 목수팀을 중국 연변에서 데려오고 시에서 추천한 분과 반반으로 건설팀을 구성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건축을 마치고 결산하니 27만 5천 달러로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우리 고아원과 비슷한 규모로 건축하는데 시에서 요청하는 대로 지출하였더니 무려 100배 가까운 30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북한 당국과 무슨 일을 할 때는 이런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자는 대로 하다가는 그렇게 10배 가까운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나 민간 기구에서나 북한 돕기를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고안 건축을 시작하면서 시범농장 세우는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중앙에서 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사안이어서 쉽게 진행되었습니다. 나진 선봉시 인민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농산굿장이 나를 한 언덕 위로 데려갔습니다. 언덕 아래로 보이는 밭을 가리키며 김 선생, 경작하고 싶은 땅을 어둠에서 어둠에까지 골라 잡으시라요. 하길래 내가 아니 이 밭을 경작하고 있는 주인이 있을 텐데 그냥 골라 잡으라니요. 하였더니 나를 나무라는 말투로 일러주었습니다. 그 자본주의식으로 생각 마시라요. 모두가 인민의 땅이요. 수령님의 땅인데 주인이 어찌 따로 있겠습니까? 김 선생께서 정하시는 만큼 배정하고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농비들은 다른 땅으로 배치하면 되는 거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식 일처리는 간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3, 4만 평 정도 되는 땅을 지적하였더니 그 자리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땅이 결정하여지자 나는 그 땅의 토양을 살펴보고 싶어 밭으로 다가갔습니다. 시기가 11월 초순이어서 이미 가을거지가 끝난 시기였습니다. 밭에 수수대만큼 크기의 대강이 줄을 지어 있길래 올해 수수 농사를 지었구만요 하고 물었더니 아닙니다. 수수가 아니고 옥수수입니다 하기에 옥수수 대강이 이 정도였으면 수확량이 볼품이 없겠는데요 하였더니 잘 아시네요. 하늘이 하는 걸 사람이 당할 수 없었지요. 가뭄이 오래 가다가 폭우가 쏟아져 홍수를 일으켰으니 당해낼 도리가 없었시오 하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밭에 흙을 한 주먹 쥐고 바람결에 뿌려보았습니다. 흙이 마치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흙덩이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을 보고 농산국장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금년 농사가 흉작이 된 것은 하늘의 탓이 아닙니다. 사람 탓입니다. 보세요. 흙이 덩이가 되어 있어야 유기질 성분이 많아 농사가 잘 되는데 흙에 거름기가 없으니 마치 밀가루처럼 바람에 날려가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거름을 넣지 않아 토양이 메말라 수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농산국장은 할 말을 잊고 나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께서 전문가시니 잘 가꾸어서 인민들에게 교육장으로 활용해 주시라요. 시에서는 적극 협력하겠시다. 이래서 나진 선봉 둘의 농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국께서 둘의 마을에서 헌신적인 일꾼 셋을 데리고 가면서 종자, 가벼운 농기구 등을 챙기고 가서 3년 안으로 좋은 농장을 만들자 다짐하고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토양을 비옥하게 할 거름을 구할 수 없는 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심한 중에 우리 밭 가까운 산 아래 높다란 언덕이 있길래 무슨 언덕인가 살펴보았더니 대박이었습니다. 토탄더미였습니다. 옛적에 나무는 석탄이 되고 숲은 토탄, 흙은 이탄이 되었습니다. 함경도에서 만주를 거쳐 사할린 지경까지 세계에서 최고 양질의 토탄이 있는 지역인데 우리 밭가에 그 토탄 더미가 있었습니다. 토탄을 제대로 발효시키면 최상의 퇴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미생물을 가져다가 발효시켜 두껍게 밭에 뿌려두니 토양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해부터 감자를 심었습니다. 북한의 감자는 자주색 감자로 종자가 퇴화되어 수확량이 적은 데다 바이러스가 심하여 곰보감자였습니다. 우리는 종자 개량부터 시작하여야 될 것 같아서 대덕단지 과학자들에게 개발한 신품종 감자를 4만 개 구입하여 심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평양 김일성 대학 농대에서도 신품종 감자 얻으려 왔기에 적절한 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였던 바대로
3년 만에 풍작이 되었는데 감자 캐는 날 집단 농장의 농민들의 손을 빌려 캐는데 아낙네들이 연방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한 뿌리에 8개나 달렸시오. 이쪽은 10개나 열렸시오. 뒤에 서서 지키던 정치 보위부 담당관이 듣기에 거북하였던지 그만들 하시라요. 감자를 입으로 캡니까? 하니 조용하여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우리더러 철수하라는 명령이 당국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나는 의아하여 시인민위원장을 찾아가 아니 농사가 잘 되고 농장이 자료 잡혔는데 왜 철수하라는 거요? 하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 너무 빨리 잘 되시오. 천천히 잘 돼야 하는디. 3년 만에 달라지니 중앙에 소문을 듣고 인민들이 관심을 그리로 쏠리기 전에 철수시키라는 명령이 내렸시오.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일단 철수하셨다가 다른 기회를 만들어 보시자요. 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고 그냥 물러섰습니다. 평양의 지시를 지방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아는지라 섭섭하지만 조용히 물러나겠다 하였더니 인민위원장이 미안하고 섭섭하다며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다 하고 단고기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북에서는 개고기를 단고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고기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전기가 수시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까 전기가 나갈 때는 고기가 녹고 전기가 들어오면 고기가 얼고 몇 차례 되풀이하여 하게 되어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귀한 손님 잘 대접한다고 해서 대접받았는데 그날 밤에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아래로 위로 말 그대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게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개고기 먹다 죽으면 순교도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귀국하여야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습니다. 제발 죽지 않고 손 써주십시오. 죽지 않게 손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는데 소식을 들은 담당관 사람들이 오더니 나의 심각한 사정을 보고는 나를 들거기에 높이고 보건소 비슷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옆방에서 맹장염 수술을 하는데 마취약이 없으니까 생배를 째는데 얼마나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지 병원이 아니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한밤중에 동원되어 나를 치료한답시고 링겔 주사를 놓으려 하는데 링겔병이 맥주병 같은 병에 노끈으로 묶은 병으로 주사를 놓으려 하기에 내가 소름이 끼치면서 저걸 잘못 받았다가는 죽을 것 같아 생각이 들어 제지시키고 차를 대절하여 중국 영길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영길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 밤잠을 설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체제를 잘못 만나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식량이 없어 지금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미사일을 연방 쏘아 올리고 핵무기를 만드는데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핵무기는 사용하지도 못할 무기입니다. 그걸 쓰는 날이면 김정은과 그 정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1960년대에는 남한의 국민소득이 78달러였고 북한은 242달러였습니다. 그 시절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소득이 역전하여 지금은 남한 경제력과 국력이 북한에 비하여 60배가 넘습니다. 통일에 대하여 북한 돕기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지만 길은 오로지 한 길입니다. 김정은 정권 무너뜨리고 민주통일하는 길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